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밤부터는 대구와 경북에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박민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무더운 날씨가 기승이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지역에 첫 폭염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단오날인 오늘까지 30도 이상의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 30도를 웃돌겠고요.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주말에는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이어집니다. 오후에는 경북 중북부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소나기와 함께 가시거리가 짧아질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비의 양은 30에서 80mm로 많겠는데요.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현재 예보상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이 열리는 오전 시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리 응원을 나가실 계획이 있다면 한낮 폭염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비와 함께 낮 기온 주춤하며 다음 주까지 최고 기온 30도를 밑도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바다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포항에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한 학생 4명이 탄 보트가 전복됐다가 무사히 구조되기도 했는데요. 다음 달부터 모든 어선에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업에 앞서 어민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업용 허리 벨트처럼 보이지만 줄을 당기면 부풀어 오르는 팽창식 구명조끼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기존에는 일부 소형 어선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어선 규모와 상관없이 선상 작업 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법이 바뀐 건 반복되는 해상 안전사고 때문입니다. 지난 2월 포항 앞바다에서는 해양 훈련 중이던 딩기요트가 전복돼 학생 4명이 바다에 빠졌지만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사고 발생 시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최근 5년 동안 바다에 빠져 숨지거나 실종된 어민 60명 가운데 57명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의 95%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셈입니다. 실제 어민들은 그동안 불편함 때문에 착용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름철에는 덥고 귀찮은 점이 많아요. 그리고 조업을 할 때 걸리적거리고 그물이나 밧줄에 걸리는 경우도 많고 해서. 하지만 최근에는 허리벨트형과 자동 팽창식 등 활동성을 높인 제품이 보급되면서 현장의 부담도 줄고 있습니다. 특히 조업 중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이동하는 작업 시간, 이동 시간 모두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셔야 됩니다. 해경은 법 시행 전부터 어업인 설명회와 홍보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시행 이후에는 단속을 통해 안전수칙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조들과 각각 따로 교섭해야 한다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경북진후위는 포스코의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모두 인정하고 포스코가 각 노조와 직접 단체 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포스코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 등 최소 3개 노조와 각각 직접 단체 교섭을 해야 합니다. 포항 청하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올 연말쯤 완공 예정인 가운데 이 업체에 전직 포항시청 공무원 3명이 임원으로 취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다 불과 2달 전 퇴직하고 이 업체에 들어갔는데요. 포항시의 공직윤리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주민 반대와 행정소송 등 우여곡절 끝에 사업 허가가 난 포항 청하 의료 폐기물 소각장. 그런데 이곳 업체에
포항시 공무원 3명이 퇴직 후 임원으로 취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4월 취업한 2명은 인허가와 환경민원 등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다 명예퇴직 후 바로 취업했습니다. 여기에는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의 과장까지 포함돼 위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인허가 업무 등은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는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태가 커지자 포항시는 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문제가 된 공무원 2명이 퇴직 후 취업 과정에서 업무 취급 제한 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이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으며 다만 인허가 담당 과장은 위법의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법적인 이해 충돌 문제뿐만 아니고 공직자의 스스로의 윤리의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포항시도 제 식구 감사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조사와 수사 의뢰 등을 통해서 환경단체는 이번 사안은 민간업체의 인허가 로비와 특혜 제공이 본질이라며 해당 전직 공무원 3명을 경찰 등에 이미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하면서까지 하자마자 그 업체에 바로 취업을 했고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역시 여러 가지 연관이 있는 상황들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포항시가 특별감사를 하고도 이렇게 묵인하듯이. 업체 측은 현재 해당 전직 공무원들이 포항시 재직시와는 다른 내용의 업무를 보고 있어 위법이 아니고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쳤다며 특혜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또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업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각장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아 포항시에 제출하고 공직윤리를 훼손한 전직 공무원들을 포항시가 고발 조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지난 3월 발생한 영덕 풍력발전기 사고 등의 후속 대책으로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라 가동 20년을 넘긴 노후 풍력발전기는 앞으로 3년마다 정기 안전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평가 결과 안전 위험 수준인 C등급 판정을 받은 설비는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안에 설비를 철거해야 합니다.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패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내부 주도권 경쟁과 맞물리면서 이겼다는 말을 감히 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이 초강세를 보인 대구 경북을 보면 민주당은 완패한 가운데서도 보수 텃밭에서 파란 싹을 틔우며 약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만족할 성과를 내지 못하며 당 내부에서는 서로 패배한 선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은 광역과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지역구에서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초의회만큼은 졌지만 가능성을 봤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주당에서 대구 48명, 경북 60명이 기초의회에 진출했고 안동시장 선거에선 민주당 후보가 49%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경북에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득표입니다.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는 낙선도 있습니다. 대구 경북 선거가 그러합니다. 우리 민주당의 마음의 틈을 열어주신 대구 경북 주민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10선 의원 무소속 이재갑 안동시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하며 안동시의회 원내 일당은 민주당이 됐습니다. 보수 초강세 경북기초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것은 처음입니다. 진정민주당이 노동자와 농민,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라는 것을 시민사회에 널리 알리고 좀 더 깊숙이 시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민주당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구 경북에서 단체장과 광역의회 선거에서 국민의힘 강세가 여전한 가운데 기초의회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밑바닥에서 나타난 견제와 균형의 싹이 보수 독점 구도에 균열을 내며 정치 다양성의 가능성을 보여준 선거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상북도는 영덕의 신규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체계를 즉시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영덕군 한수원과 함께 영덕 대형 원전 건설 행정지원단을 구성해 행정 절차 인허가 원스톱 지원, 주민 소통, 산업 연계 등 전담 지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원전 신규 건설을 계기로 동해안의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과 철강, 수소, 인공지능 산업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한다는 전략입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어제 대군민 발표문을 통해 원전 유치에 노력해온 군민과 군의회, 범영덕 원전 유치위원회 등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발표문에서 김 군수는 영덕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규 원전 유치는 이제 시작이라며 건설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힘을 보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탈핵 경주 시민 공동행동은 어제 성명을 내고 영덕 신규 핵발전소와 기장 SMR 부지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간 유치 경쟁으로 핵 위험을 떠넘기는 부당한 부지 선정 방식을 중단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폐지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과장된 전력수요 전망과 과도한 예비율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매년 이맘때 우리나라 동해에는 고래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겨울을 보낸 고래들이 극지로 올라가는 건데 그동안 이 고래들이 정확히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한 번도 연구된 적이 없었는데요. 국내 최초로 민간 연구기관과 함께 동아시아 고래 이동 경로 추적에 나서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울산 방어진 앞바다에서 범고래 6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육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바다에서 대형 고래떼가 나타난 건 드문 일입니다. 오, 고래다 크다. 고래다 고래. 그의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는 참고래가,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서는 향고래가 목격됐습니다. 고래 포경이 금지되면서 고래 개체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물에 걸리거나 선박에 부딪혀 다친 고래는 여전히 많습니다. 고래가 언제 어디로 이동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울산 MBC는 고래 보호를 위해 민간 연구기관인 해양동물 생태보존연구소와 함께 3년째 대형 고래의 이동 경로 추적에 나서고 있습니다. 탐사팀은 고래가 회유하는 봄과 가을에 고래를 만나기 위해 먼 바다로 나갑니다. 돌고래떼가 신나게 헤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목표로 하는 대형 고래를 만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어쨌든 바다에서 보내는 시간을 많게 지금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간혹 밍크 고래를 만나지만 아직까지 고래 등의 위치 추적기를 달지는 못했습니다. 새끼가 없다거나 그리고 건강한 성체인 개체여야 하는데 이제 그런 조건들에 부합하는 개체는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동아시아 최초로 고래의 회유 경로와 서식지, 환경 변화에 따른 이동 패턴을 연구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포항시가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2026년 제조특화 온디바이스 AI 실증 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포항테크노파크,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공동으로 오는 2030년까지 195억 원을 투입해 제조공정 핵심 장비에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적용하는 기반 구축에 나섭니다. 온디바이스 AI는 외부 서버나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데이터를 분석 판단하는 기술로 최근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시와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 등이 공동 추진한 그래핀 2차원 나노 소재를 활용한 AI 기반 소재 부품 실증 기반 구축 사업도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2026년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무더운 날씨가 기승이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지역에 첫 폭염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단오날인 오늘까지 30도 이상의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 30도를 웃돌겠고요.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주말에는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이어집니다. 오후에는 경북 중북부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소나기와 함께 가시거리가 짧아질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비의 양은 30에서 80mm로 많겠는데요.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현재 예보상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이 열리는 오전 시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리 응원을 나가실 계획이 있다면 한낮 폭염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다가 비가 내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3도, 경산도 23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32도, 경산은 33도 전망되며 오늘도 군위와 경산에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1도, 예천도 21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안동 32도, 예천은 33도 전망되며 예천에도 폭염특보 발효 중입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2도, 울진은 20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포항 30도, 울진은 26도 전망됩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비와 함께 낮 기온 주춤하며 다음 주까지 최고 기온 30도를 밑도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